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님, 최근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사나 뉴스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보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이제 외주를 주면서 이런저런 주제를 포함했는데, 그 연구 용역 발주 줄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는 논의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선 공약을 발표할 때도 그 공약집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공약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렇게 확대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죠. 현재 새로운 정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이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또 만약에 확대 적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규정,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 적용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확대 논의라고 하는 것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주요 규정, 예를 들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육아휴직 규정이나 휴업수당, 이런 주요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더라도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분들이 가장 곤란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인건비 상승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분들께서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용된다면 앞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수당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고, 그 밖에도 해고 등 여러 가지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근로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러 가지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여러 곳을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변칙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사건 진행하다 보면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근로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장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더더욱 이런 증빙자료 관리, 기록 관리는 더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요 규정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면 반드시 50%가 가산된 수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해고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근로시간 상한제가 적용되게 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 노동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권리가 강화되는 면도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사용자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라든지 임금 명세서 교부 이런 것은 뭐 당연히 갖추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서 임금 구조를 재설계한다든지 또는 인력 운영 방안을 뭐 새롭게 설계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유나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준비하셔야 될 게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계획이나 일정 혹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논의는 결국에는 노동인권 보호의 확대라는 이 흐름의 하나인데, 사실 준비 없이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소규모나 또 영세사업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 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고,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분들도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